우선 전동차 내에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피해가 어쨌든 뭐 160명에 이르는 그 승객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이 어쨌든 사해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이제 죄질이 이제 좋지가 않고, 특히나 당시에 이제 그 터널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에서 불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저질렀던 범행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형이 선고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은 방화범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형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것과 선고되는 형량을 비교를 했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선고되는 게 조금 낮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많았었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검찰에서도 징역 20년이라는 좀 중형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을 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를 하고요. 그리고 동정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그때 보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동정 전력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형량에 있어서 참작을 해서 그래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일단은 검찰에서도 이제 형량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항소가 된다면 뭐 조금 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소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이 구형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낮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이제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이 그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자발찌입니다. 예. 전자발찌이고 이게 뭔가 이제 이 밖으로 나가는 시간에 있어서 이제 뭐 야간에는 뭐 외부의 출입을 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제한을 가하는 건데, 예, 그 보통 성범죄자들이 많이 착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범죄자도 그렇고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검찰에서 전자발찌 명령 부착 명령을 청구를 했을 때 예. 그 검사를 한 검진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 척도가 뭐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뭐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검찰에서는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제 내려달라고 이제 구형을 하는 것이고,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해봤을 때 아마 이제 조금은 이제 좀 그 검사 결과 자체가 높다라고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조금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아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반성을 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피해 회복이 됐는지, 그 다음에 뭐 동종 전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통의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경우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예. 부분이 동종전력이 보통 이제 많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종전력이 없다라는 점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해서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방화를 해서 열차도 소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사했을 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에 1억 8,40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억 8,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전망하신다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열차 한 량에 이제 어쨌든 일부의 소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압류를 신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이제 이런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을 해놓고 그 전에 뭔가 재산을 처벌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뒀던 것입니다. 그래서